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전 같으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월 15일이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데 이것이 5월 17일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납세자들이 4월 15일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세금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좀 혼돈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신데요. 아시다시피 네.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임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17일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연장한다고 하면 소득세 신고서 제출만 연장을 하지 세금 납부 자체는 연장을 안 해주는데 이번에 그 세금 5월 17일까지 연장은 이 세금 납부 자체도 연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과적으로는 5월 17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네. 이어서 금년에도 5월 17일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5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회사가 여러 개라든지 또는 또 한국에 또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마감이 되어서 그 자료가 미국으로 건너와야 되니까 5월 17일까지 마감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5월 17일 이전에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파일링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이 조금 덜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만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이런 정보를 잘 취합을 해서 그렇죠. 이런 것을 누락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서신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7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21년 개인 세금 예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또는 급여를 받더라도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그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인컴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최근같이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급여 말고 어떤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알아서 자진해서 예납을 해야 됩니다. 이 예납을 1년에 4번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예납 날짜가 4월 15일이에요. 내일 모레인 4월 15일인데 이 날짜는 연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세 신고는 연장이 되지만 내년의 세금 보고할 2022년에 세금 보고할 2021년 소득에 대한 예납은 연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2021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소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2020년 그러니까 전년도의 내 소득의 100% 또는 2021년에 예상되는 소득의 90% 중 낮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라 이렇게 세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납 일자인 4월 15일까지는 2021년 소득세에서 꼭 예납을 하셔야 페널티를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페널티는 몇 % 정도 됩니까? 페널티는 이제 보통 이제 5%부터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꼭 뭐 은행에 넣어봐야 요즘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예납을 놓쳐서 불필요하게 이런 페널티를 부담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보니까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법인도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도 연장이 됐습니까? 네, 법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인 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S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5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연장 신청 마감을 그때까지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연장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안 하셨다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C 코퍼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제 레귤러 코퍼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C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내일 모레인 4월 15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그 법인 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장 신청을 하시더라도 세금 납부 자체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될 분들은 4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벌금을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1,20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정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실업수당 받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연방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그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정정 신고하지 않아도 연방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알아서 리펀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미 신청한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싱글의 경우는 소득이 실업수당이 1,200달러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두 개 합해 이제 싱글 둘이니까 24,400달러까지는 면세입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 붙냐면 총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 이때 15만 달러 계산은 실업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Earned Income Tax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Earned Income Tax 크레딧을 계산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업수당을 계산을 해서 그 소득세 오리지널 소득세 텍스 리턴을 했다고 하면 그 EITC 즉 Earned Income Tax 크레딧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빼게 되면 그래서 네. 본인이 만약에 이미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통과되어서 1,20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것이 발표되기 전에 파일을 하셨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Earned Income Tax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텍스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정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최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주 정부에서 이런 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게끔 하는 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 정부 소득세 신고는 각 주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마다 그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세금 보고 기간이 5월 17일 연장이 됐는데 스테이트 텍스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됩니다. 네. 자, 지난 1차 때 SBA에서 말입니다. EIDL이라는 이름으로 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이제 장기간 저리 융자를 해주었었는데 사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금액이 작아서 실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SBA에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 EIDL 융자금을 50만 달러까지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네, 그런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잠깐 길어지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캐시플로우 이슈가 생기게 되고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SBA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50만 달러까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융자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내용들을 1차 때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지금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SBA에서는 먼저 이 받은 이메일로 리스폰스를 해서 내가 융자에 관심이 있다. 나는 융자를 신청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SBA에서 최저 25,000달러부터 최고 50만 달러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준다고 SBA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만 달러를 받기 위한 이제 신청 절차를 보면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차 때 신청했을 때 받은 신청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번호를 기초로 해서 SBA 이메일로 리스폰스를 하면 SBA에서 어떻게 신청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보내주는데 이것이 지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SBA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SBA에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펀딩이 되는데 20만 달러 이상이어도 이제 비즈니스만 그냥 비즈니스 에셋에 대한 담보만 잡으면 되고 개인 보증은 필요 없고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역시 부동산 담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18개월 동안 이제 페이먼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상환 기간도 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팬데믹으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하고 법으로 통과된 이후에 SBA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또 신청 이름도 좀 일반인들이 듣기엔 좀 어려워서 잘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확한 이 펀드의 이름은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SBA에서 4월 1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죠. 4월 15일 경쯤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4월 15일부터 늦어도 이번 주 말쯤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는 2019년 매상하고 2020년 매상하고의 차액을 변상해 주겠다는 거,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2020년은 팬데믹이기 때문에 요식업들이 대부분 그 매상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 차액을 모두 메꿔주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다만 이 차액 중에서 이미 받은 PPP나 ERC 텍스 크레딧 같은 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디핑, 두 번이나 혜택 보는 것은 이제 피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정보를 잘 챙겨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IRS에서 말입니다. 이 13억 달러의 주인을 찾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그 2017년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신고를 해서 리펀드를 받아가야 될 납세자들이 상당히 많이 리펀드를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세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제 13억 달러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5월 17일 날 마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소득이 너무 작았다든지 또는 자기가 세금 낼 게 없다든지 이래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서 정부에서 주는 텍스 크레딧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소득과 당연인들 소득과 그리고 본인 소득이 없었어도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뿐이네요. 그렇죠. 2017년이고 2018년, 19년도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도 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도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정찬 대표였습니다.